먼저 옵셋입니다. 옵셋은 간격 띄우기라고 해요. 옵셋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간격을 띄워서 내가 선택한 물체를 복제하는 것, 그게 간격 띄우기입니다. 선택한 물체 지정한 간격만큼 복사하는 명령어, 이게 간격 띄우기의 정의입니다. 트림은 지정된, 먼저 자르기. 트림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르기예요. 그리고 지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자르기가 이제 트림의 개념이고요. 익스텐드는 연장이라는 뜻입니다. 연장하기. 지정된 경계까지 늘리기, 아니 연장하기. 도면을 그릴 때요, 보통은 옵셋을 많이 써요. 왜냐면 간단하게 복사를 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선을 그린 다음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복사를 하기 때문에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또한 트림하고 트림하고 익스텐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을 그렸는데 선이 길어요. 그럼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선을 그렸는데 모자라요. 그럼 연장시키면 돼요. 개념이 단순하죠? 다시 볼까요? 선을 그렸는데 너무 길어요. 그럼 트림으로 자릅니다. 모자라요. 그럼 익스텐드로 연장하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자, 볼까요? 먼저 옵셋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을 하나 이렇게 대충 그렸습니다. 라인을 하나 그렸어요.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이건 같이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옵셋. 자, 옵셋 실행하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스페이시파이 옵셋 디스턴스. 옵셋 디스턴스, 간격 띄우기 할 디스턴스, 거리, 간격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옵셋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입력해야 돼요? 거리요. 거리부터 입력하는 겁니다. 물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거리부터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다 뒤바뀌어 있어요. 수업 시간을 하다 보면은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 말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자, 우리나라 말은 이런 거죠. 이 물체를 50만,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50만큼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 물체를 뭐 100만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토캐드는 간격이 먼저요. 50만큼 이 물체를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50만큼 내가 지정한 물체를 왼쪽으로, 50만큼 내가 지정한 물체를 위쪽으로, 이렇게 해요. 어순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을 읽어보셔야 돼요. 커맨드 라인에서 캐드가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간격을 20이라고 했습니다. 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to Offset. 옵셋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Select는 선택이란 뜻이고, 오브젝트는 물체, 사물, 객체란 뜻입니다. 그럼 옵셋은 간격 띄우기 할 물체를 선택해 주세요. 더 다시 세밀하게 분석하면 간격 띄우기 할 선 또는 원을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그 다음에 캐드를 보면 Point on side to offset. Point on side, 방향이에요. 방향 위의 점. 즉 옵셋할 방향이 어디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거 딱 이렇게 안 맞추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띄워도 되고 적당히 띄우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인 거예요. 내가 선택한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이냐 이쪽 방향이냐 이거인 거죠. 클릭. 복제되나요?
선택하고 클릭, 선택하고 클릭. 그러면 여기 있는 선들이 전부 다 20mm만큼 다 복제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때 복제된 방향을 보시죠. 이렇게 수평선의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가요? 수직선의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수선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수선의 방향, 즉 수직선의 방향으로 복제를 합니다. 이번엔 원을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50. 자, 반지름 50인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옵셋, 간격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20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마지막에 썼던 간격입니다. 마지막에 썼던 값이에요. 옵셋은 늘 값부터 수정해야 돼요. 간격부터 수정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 값 못 바꿔요. 예를 들어서 40을 쓰다가 2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옵셋 다시 해야 됩니다. 10mm 그리고 엔터. 자, 원도 선택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선택한 다음 안쪽으로. 자, 어떻게 되나요? 원도 간격 띄우기가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반지름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20mm, 여기는 30mm, 여기는 40mm. 어떤가요? 10mm씩 쭉 커지고 있죠? 선은 옵셋을 하면 거리가 바뀝니다.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이에요. 원도 지정한 거리만큼 들어가는데 지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 반지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반지름 값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서클, 아니 옵셋 20, 그리고 원 선택하고 바깥쪽으로. 그러면 반지름이 20 바뀌는, 20이 더 커지거나 혹은 20이 더 작아지는 원이 만들어지겠죠. 옵셋 10,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옵셋해서 물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수평으로 하나, 그 다음에 수직으로 하나. 자, 트림도 마찬가지로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트림이라는 명령,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기 있는 이 부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 어순이 그래요. 근데 캐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위를 잘라라, 이렇게 됩니다.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먼저 얘를 먼저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 버리면 안 돼요. 먼저 경계를 먼저 선택합니다. 자, 보세요. 트림,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Select Cutting Edge, Select Cutting Edge. 커팅 엣지를 선택해 주세요. 커팅 엣지가 뭐냐면 커팅, 자르다, 엣지, 모서리, 자르는 모서리. 즉 칼날을 선택해 주세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선 또는 원을 선택해 주세요. 이게 커팅 엣지의 개념입니다. 자, 이 선을 여기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선을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그러면 이 선이 여기를 자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커팅 엣지의 개념이에요. 커팅 엣지를 뭐라고 의역하냐면 칼날 모서리라고 의역합니다. 칼날이에요, 칼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수평선을, 이 선을 가래떡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가래떡을 3등분 할 거예요. 그러면 칼로 이렇게 적당히 뚝뚝 끊어야죠. 바로 칼질을 하는 자리, 칼질을 하는, 칼을 넣는 자리, 이렇게 칼질하는 자리가 바로 커팅 엣지입니다. 이렇게 칼의 역할을 해주는 모서리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 선이 칼의 역할을 할 거고 이 선이 칼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트림. 자를 부위를 선택하세요. 잘라서 없어질 부위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요. 클릭하면 두 개의 모서리 사이가 사라진 것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 경계를 이렇게 두 개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지워질 부분을 누르랍니다. 자, 지워지나요? 지워지나요? 네. 근데 여기는 경계가 없잖아요. 근데 지워지잖아요. 예. 끝 모서리, 끝점은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끝점은 내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경계로 인식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선은 지워질까요? 자르기가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자르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일부는 남겨서 버리고, 아니,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남겨놓다가 자르기예요. 지우기가 아니고 자르기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종종 비유를 드는 게 도마뱀이요. 도마뱀이 꼬리는 자르죠. 꼬리는 자르고 버려요. 근데 몸통이 도망가죠. 그죠? 몸통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자를 수가 없는 거죠. 얘는 몸통입니다. 그러니까 잘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헷갈려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얘는 몸통입니다. 분명히 경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 몸통이에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잘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지우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여기 이레이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레이즈는 지우개죠. 지금처럼 난 얘 지우고 싶은데, 얘 자르고 싶은데 왜 안 잘라지지? 라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르기가 아니고 이제 지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어가 여기 들어온 겁니다. 지우기 선택하고 엔터. 자, 지워졌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선을 여기다 조금 더 그려보죠. 제가 선을 이렇게 조금 더 그렸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선을 더 그렸어요. 그리고 트림. 근데 지금 커팅 엣지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을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선들이 전부 다 경계가 돼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죠. 그냥 엔터. 그러면 CAD가 모든 한 칸을 자동으로 경계로 인식해 버립니다. 이렇게요.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선과 선이 만나는 모든 점들을 전부 다 경계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커팅 엣지를 지정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모든 선들이 전부 다 경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칸씩을 다 자를 수 있게 합니다. 자, 트림 경계를 지정할 겁니다. 자, 이렇게요.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경계를 지정하는 거예요.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 쭉 가면 어떻게 되나요? 크로스 셀렉트, 걸침 선택으로 이와 같이 경계를 한 번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이용해서 쉽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 자, 경계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보시면 여기에 펜스가 있고 크로싱이 있어요. 펜스가 있고 크로싱이 있습니다. 펜스와 크로싱이 있는데 크로싱은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빈 공간 클릭한 다음 쭉 가면 이게 크로싱이니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펜스예요. 펜스는 울타리란 뜻이에요. 트림, 울타리. 그러면 울타리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울타리를 지정하고 이 울타리랑 교차된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싹 지울 수 있습니다. 펜스가 생각보다 작업하기가 참 편해요. 근데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트림이라고 하면 경계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쓸 수 있어요. 여기에 펜스가 없잖아요. 자, 여기다가 F 누르고 펜스의 첫머리인 F 누르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펜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펜스로 경계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프로젝트와 엣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투영하다라는 뜻입니다. 투영하다. 왜 이제 지금 우리도 지금 프로젝트로 보고 있죠. 투영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이 자, 화면을 보면 이런 거죠. 선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교차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돌면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면,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얘는 교차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교차하고 있죠. 근데 이걸 트림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즉 공간상에서 서로 이렇게 딱 교차하고 있으면, 이렇게 교차하고 있지 않으면 교차하지 않은 거겠죠. 근데 이렇게 된 것도 교차한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프로젝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한 것만 해주겠다. 아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이렇게 봤을 때 투영됐을 때 보이면 이거 트림해 주겠다. 아니다. 그냥 화면에 보이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보일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틀어질 거 아니에요. 보이는 대로 잘라주겠다. 이게 프로젝트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화면을 집중해서 보세요. 자, 라인이 이렇게 있고요. 다시 라인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3차원으로 이렇게 화면을 돌렸습니다. 얘를 Z축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자, 보이시나요? 떨어진 거? 지금 Z축으로 분명히 떨어져 있죠? 자, 트림 프로젝트 값이 3개입니다. None. 이건 안 붙은 거죠. 교차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자르겠다는 뜻이에요. UCS 화면상에 보이는 부분만큼만 자를 거란 얘기예요. 평면상으로 봤을 때 딱 그 모양으로만 자르겠다는 뜻입니다. 뷰는 지금 봤을 때 교차하고 있잖아요. 바로 저기를 자르겠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None. 그럼 얘는 안 잘려요. 자를 수가 없어요. 교차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자, UCS는 평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평면상이에요. 딱 평면상만큼만 잘라줍니다. 이거를 이렇게 놔도 이렇게 잘려요. 평면상에서 보면 이 점이 교차되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UCS고 뷰는 뭐냐면 상관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만큼 이게 눈에 보이는 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값을 UCS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평면상에 봤을 때 교차하는 지점을 자르게 되거든요. 자, 그냥 이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엣지 모서리입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선이 이렇게 있어요. 경계가 이렇게 있고요. 다시 경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트림. 자, 엔터. 경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잘리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는 잘릴까요? 안 잘릴까요? 얘는 자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잘라요. 왜냐하면 경계가 교차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엣지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 익스텐드와 노 익스텐드. 익스텐드는 경계를 연장시켜서 자르게 도와줍니다. 노 익스텐드는 경계를 연장시키지 않아요. 기본값은 노 익스텐드입니다. 당연히 노 익스텐드로 놓으셔야 돼요. 자, 노 익스텐드예요. 당연히 얘 안 잘립니다. 안 잘려요. 이거 자를 리가 없죠. 자, 다시 보세요. 익스텐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경계로 지정된 만큼 딱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 경계가 쭉 이렇게 연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연장이 된 거예요. 연장을 해서 가상의 경계선을 만든 다음 트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트림할 때 이상하게 잘리는 거죠. 왜냐하면 선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잘려요. 그건 바로 이 엣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트림할 때 엣지에서 노 익스텐드로 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경계됐을 때만, 그러니까 교차하고 있을 때만 자르는 게 옳습니다. 그게 가장 보기 좋아요. 엣지, 노 익스텐드로. 그러면 트림은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익스텐드 설명드릴게요. 익스텐드는 트림과 딱 반대입니다. 익스텐드는 딱 트림의 반대예요. 트림은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자르기입니다. 익스텐드는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연장하기입니다. 늘리기예요. 늘리기. 선을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늘리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리본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트림과 익스텐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들어있어요. 명령어 구조가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옵션도 똑같아요. 다만 결과가 다른 거죠. 트림은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자르는 거고, 익스텐드는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연장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익스텐드 그러면 셀렉트 바운다리 엣지 경계를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늘어날 경계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셀렉트 오브젝트 투 익스텐드 늘어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자,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늘어나는 거 맞죠?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죠. 익스텐드 경계를 선택했어요. 엔터. 그 다음에 한 번씩 클릭하면 똑같이 늘어나는 거 맞죠? 다시 보겠습니다. 익스텐드 경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엔터.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경계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복사 기능을 조금 써볼까요? 익스텐드 그 다음에 크로싱 한 번에 쭉 되는 거 맞습니까? 트림할 때도 크로싱으로 트림했었죠? 다시 보겠습니다. 익스텐드 펜스 울타리죠? 울타리를 그리니까 내가 지정한 경계까지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늘릴 수 있죠. 경계도 마찬가지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트림을 이해하고 나면 익스텐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보시죠. 자, 방법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 자, 그 다음에 커서를 이렇게 맞춥니다. 지금 극좌표 추적기를 맞춘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극좌표 추적기를 0도로 맞춘 다음 100 엔터. 그러면 좌표를 안 써도 되겠죠. 90도를 맞춘 다음 100 엔터. 다시 180도를 맞춘 다음 100 엔터. 그 다음 클로즈. 자, 어떤가요? 그러면 금방 그려지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을 그냥 0도 방향으로 길게 90도 방향으로 그냥 길게. 오늘 공부한 옵셋을 씁니다. 옵셋 간격은 100.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엔터. 좌표 썼나요? 안 썼죠. 그 다음에 선이 길어요. 어떻게 합니까? 트림으로 잘라요.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셔도 되고 크로싱으로 하셔도 되고 펜스로 하셔도 되고.
어때요? 좌표를 몰라도 도면은 그릴 수 있어요. 많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간격이 40mm예요. 옵셋 40mm 선택하고 안쪽으로 각각 4번 해줍니다. 이렇게요. 요 끝에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트림을 해줍니다. 트림 그 다음 옵셋 13mm 13mm를 안쪽으로 또 다 옵셋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시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펜스로 자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엔터 펜스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죠? 요가 재물이요. 자, 얘를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로 보여드릴 테니까. 자, 라인 100만큼 0도 30만큼 90도 30만큼 0도 20만큼 90도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골뱅이 60만큼 180도 골뱅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0 골뱅이 20만큼 마이너스 90도 골뱅이 30만큼 0도 클로즈. 이건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선을 그냥 길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다시 선을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옵셋 30 다시 옵셋 100 다시 또 옵셋 30 자, 옵셋 20 그 다음 자, 여기 이제 선 정리해 볼까요? 트림 선 정리 됐나요? 그 다음 옵셋 30 여기가 아니죠? 옵셋 30 이렇게요. 옵셋 50 그 다음에 라인 교차점이죠. 교차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교차점에서 끝점으로 아이고. 자, 그러면 나머지 선 지우고 트림 자, 만들어지나요? 다시 볼까요? 라인 전체 길이를 봅니다. 자, 똑같이 가는데 이번엔 전체 길이 옵셋 160 옵셋 80 자, 트림 옵셋 30 옵셋 50 미리 다 주는 거죠. 이렇게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은 즉시 삭제하고 자, 트림 나머지 이레이즈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서클의 TTR이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엔터 자, 반대쪽도 있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 서클 TTR 접하고 10.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미드포인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선을 내려긋고 옵셋 40. 교차점 나오죠?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20. 삭제하면 모양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요 밑에 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 거예요. 자, 얘는 선이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한 번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가요. 그래서 얘를 그리는 방법이 아까처럼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라인 골뱅이 20만큼 0도, 골뱅이 7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20만큼 마이너스 90도, 70만큼 0도, 20만큼 90도, 20만큼 180도, 70만큼 마이너스 90도, 20만큼 0도, 20만큼 90도, 70만큼 180도. 그 다음 클로즈. 자, 그럼 그려지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그냥 길게요. 옵셋 70. 트림. 아이고. 그 다음 트림. 경계 지정 안하고 다 잘라냈습니다. 옵셋 20. 트림. 자,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을 그려야 됩니다. 투포인트입니다. 대각선으로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투포인트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셔도 돼요. 뭐 어찌됐든 대각선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서클 투포인트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이해되시나요? 이거 3포인트로 그리셔도 돼요. 자, 보세요. 서클 3포인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2포인트, 3포인트가 다 되는 이유는 정사각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서클 TTR입니다. 접하고 반지름 5.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서클 TTR. 자, 계속 서클 TTR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들어가죠.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중심 반지름이요. 이 원의 중심점 여기 있죠. 자, 원의 중심점 반지름 5 엔터. 그러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조금만 내리면 이렇게 생긴 과제물이 있을 겁니다. 이 과제물이요. 자, 이 과제물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선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중심선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중심선의 의미는 사물의 중심을 지나가는 가상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선이 아니고 가상선이에요. 가상선. 말 그대로 없는데 우리가 표시해주는 선들을 가상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걸 중심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부터 그려야 되냐면 이 중심선부터 그려야 됩니다. 전체 큰 윤곽과
이 중심을 먼저 표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100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일까요? 50이 되는 거죠. 중심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이 있어요. 아마 이 원의 중심을 표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20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50 나가죠. 맞습니까? 네. 자, 보세요. 먼저 라인으로 길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보시면 이렇게 툴팁이 나와요. 툴팁이 나오기 때문에 선이 얼마나 길게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그 다음 옵셋 50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옵셋 20 왼쪽으로 한번 옵셋 150 오른쪽으로 한번 그 다음 트림으로 싹 자르시면 돼요. 그 다음 옵셋 10 이렇게 서클 여기 교차점에 반지름 10인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18mm예요. 이걸 잘라야 되는데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선을 옵셋합니다. 이 선도 옵셋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경계를 만들어주고 자른 다음 지우면 돼요. 옵셋 18 아래로 위로 그 다음 트림으로 지우면 선의 길이가 18mm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선은 어때요? 이제는 의미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삭제. 자, 라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는데 방법이 많아요.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각도가 10도죠. 자, 여기가 180도예요. 엇각에 의해서 여기가 10도입니다. 그럼 이 선은 190도입니다. 맞나요? 190도인데 선의 길이는 몰라요. 대략 한 140만 그려보죠. 라인 끝점 지정하고 골뱅이 140만큼 190도 방향. 자, 그려지나요? 두 번째 방법, 극좌표 추적기를 10도로 바꿉니다. 10도로. 그러면 라인 여기가 0도잖아요. 여기가 180도잖아요. 10도로 올리는 거죠. 이렇게 클릭. 그럼 되나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라인 180도잖아요. 밑으로 내립니다. 네, 여기네요. 클릭. 자, 트림 이렇게 생겼네요. 나머지는 뭐냐면 전부 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입니다. 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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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접하고 접하고 접하고.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자, 여기서 하나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이콘이 바뀌어요. 아이콘이 바뀝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다시 누를 필요 없이 얘를 누르면 돼요. 마지막에 썼던 아이콘이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요. 계속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를 쓰는 거죠. 이건 엄밀히 말해서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자, 전체 다 클리어하고 탄젠트만 체크해 놨습니다. 탄젠트 오스넷만 서클 3P 세 점을 접하는 원이죠. 첫 번째 점이 여기 탄젠트, 두 번째 점이 여기 탄젠트, 세 번째 점이 여기 탄젠트. 이해되시나요? 원래 3P에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아예 명령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얘를 해봅시다. 밑으로 내리면 4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얘를 할 겁니다. 얘하고 그 다음에 얘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자, 먼저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역시 똑같아요. 선은 길게 길게 그립니다. 라인 길게, 다시 라인 길게, 옵셋 120, 가로의 길이가 120이고 옵셋 52, 높이가 52고요. 트림으로 자르면 돼요. 트림. 그 다음 옵셋 11, 옵셋 26, 옵셋 15, 옵셋 28.5, 옵셋 31.5. 자, 그 다음에 서로 만나는 여기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선을 그리면 여기는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트림으로 지우시면 돼요. 자, 여길 냅둔 이유는 그 오른쪽에 있는 걔하고 여기 사각형하고 똑같이 일치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라인, 여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첫 번째, 골뱅이 60만큼 97도 방향. 이렇게요. 우리가 극좌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또 하나는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트래킹 세팅. 그러면 이렇게 트래킹 세팅이 나옵니다. 이 트래킹 세팅에 여기 에디셔널 앵글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뉴 97도. 그러면 97도만 찾아줘요. 자, 근데 얘는 쓰고 나서 바로 지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97도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내려긋습니다. 자, 얘는 지우고 여기 트림하고, 자, 옵셋 13.5, 옵셋 28, 옵셋 12.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11에 26이고 여기가 12에 25예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역시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라인 116도네요. 자, 다시 얘 지우고 뉴 116도, 다시 라인 끝점에서 116도로 클릭, 트림 경계 지정하고 엔터, 싹둑. 만약에 여기 트림을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일일이 다 클릭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트림 경계 지정하고 엔터 한 번에 싹둑. 경계가 복잡할 땐, 그러니까 선들이 복잡할 땐 경계를 지정하고, 선들이 단순할 땐 경계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를, 얘를 기존의 방식대로 못 그려요. 여기는 상대 극좌표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건 각도를 찾아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다 수평선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101도죠. 여기가 101도니까 여기가 101도입니다. 맞나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101도로 올리면 돼요. 자, 근데 여기가 37도죠. 여기 101도고, 그러면 여기가 몇 도일까요? 42도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이렇게 수평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42도, 즉 마이너스 42에서 101도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확대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제가 크게 확대를 했고요. 자, 여기죠. 자,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위에서 101도였기 때문에 여기가 101도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는 42도가 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각도는 늘 0도에서부터예요. 요만큼의 각도가 필요합니다. 여기가 42도라서 여기가 42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보겠습니다. 역시 라인을 길게 그립니다. 이렇게 길게. 그 다음에 길게. 옵셋 62. 높이로 62m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옵셋 30. 다시 옵셋 39. 다시 옵셋 41.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트림으로 나머지 삭제하고요. 옵셋 10mm, 10mm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트림하면 네, 이렇게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서클, 여기서부터 반지름 39인 원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서클, 반지름 22.5인 원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각도가 65도네요. 자, 얘 지우고 65도. 자, 라인. 자, 65도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 트림. 네,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자, 트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까 우리가 계산한 거 있죠? 라인. 자, 골뱅이 10만큼 마이너스 42도. 그 다음에 골뱅이 길이를 몰라요. 70만큼 101도. 이렇게요.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옵셋 12, 옵셋 13, 그 다음에 파이 14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센터 다이아메타. 교차점 클릭하고 다이아메타 14 엔터. 그러면 이렇게 과제물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여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울 거예요. 자, 보시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위에가 여기가 101도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101도가 됩니다. 억각에 의해서. 여기가 37도예요. 그럼 나머지 여기가 42도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각도는 이 각도예요. 여기가 0도니까 요만큼의 각도예요. 여기가 42도니까 여기가 42도.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42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그릴 때는 마이너스 42도로 그리셔야 되고, 이 선을 그릴 때는 그냥 101도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